제가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중에 DUL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요. Development Utility Library입니다. 즉, 추가적인 어떤 함수들, 라이브러리를 모아놓는 프로젝트를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DUL이라고 이제 하나 만들어서 보드 라이브러리, 파일 유틸리티, HTML 유틸리티, 스트링 라이브러리, 기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클래스 라이브러리, 어떤 라이브러리 유틸리티성 어떤 이제 메서드 함수들을 모아놓는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는요, 여러분들이 웹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서 참조를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빈 폴더 안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dll 파일을 직접 카피해다가 여러분들 빈 폴더에다 넣어놓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내용은요, 저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묶어서 참조해서 가져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을 이번 시간은 데모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UL을 테스트한 데서 이제 덜 테스트란 이름의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위치는 ASP.NET5란 폴더에다 하나 만들었고요. 자, 덜 테스트라는 거는 그냥 empty로 ASP.NET 4.6 템플릿으로 가고요. 웹폼, MVC, 웹 API 체크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간단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테스트니까 덜 테스트라는 이름을 이렇게 기본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 어준다 해서 이제 제가 DU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테스트 웹 프로젝트 하나 이제 empty로 하나 만들었고요. 컨트롤 세미콜론.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여기다가 직접 참조 추가를 해서 이제 방법은 많이 있겠죠. 참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참조 추가 버튼 눌러서, 자,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예를 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직접 어느 폴더, DLL 폴더를 가서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DLL 폴더를 찾아가서 이제 입력해주는 방식도 있어요. 자, 그러면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의 경로에 가서 디버그 또는 릴리스 폴더 안에 있는 dul.dll 파일을 이렇게 이제 가져다가 쓴다면요. 이렇게 참조해서 넣게 되면요. 현재 시점에 빌드된 이 dul.assembly, dll 파일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다가 특정한 프로젝트를 가져다 놓고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프로젝트 단위로 되어 있으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제거를 해서요. 다시 없는 상태에서요. 참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참조 추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근데 이제 프로젝트는 현재 하나의 프로젝트밖에 없기 때문에 솔루션에 항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프로젝트에서 덜이란 이름의 프로젝트, DUL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솔루션에다가 추가를 하나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추가를 해서요. 덜이란 이름의 프로젝트에다가 덜.cs 프로젝트 파일을 열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조 추가에 가서 이번에는 솔루션 내, 프로젝트의 솔루션 내 이 프로젝트를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DUL이라는 이름의 어셈블리 파일이 추가가 돼서 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현재 솔루션 다시 빌드하게 되면 언제든지 가장 최신의 버전의 DUL 파일이 이렇게 참조가 돼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UL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여기 이제 덜.테스트에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웹폼을 하나, 이제 마스터 페이지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웹폼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rm string library test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ng library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입력을 받은 문자열에 대해서 컷 스트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입력 문자열을 입력받는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텍스트 박스를 하나 떨어뜨려 놓고요. 버튼을 하나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문자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세자만 출력을 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텍스트 박스 1에 이제 1에서 이제 텍스트 박스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했는데요. 그 중에서 세자만 출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결과물은 레이블에 출력을 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온클릭 했을 때 새 이벤트 만들기. 버튼에 대한 이름은 기본으로 가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F7번 눌렀을 때 기본 값은 어떻게 돼요? 레이블의 텍스트 속성은 기본 값은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박스에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이렇게 해주면 그대로 가져오죠. 실행시켜 보면 입력한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거 코드가 구현이 되는데요. 입력 문자열이 안녕하세요다. 그러면 출력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출력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중에서 안녕하만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기능 같은 경우는 이미 커스트링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구현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럼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에서 얘를 뭐로 묶어주면 되냐면 dul.string library.costring 또는 costring 유니코드 뭐 이렇게 제가 미리 넣어놨어요. 그럼 저걸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죠. dul.string library.costring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커스트링으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커스트링은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유니코드라는 이름의 정미사를 붙여놓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얘는 그 나중에 유니코드까지도 정확하게 잘라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커스트링 유니코드 요 메서드만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국어 처리, 영어라든가 한국어라든가 태국어라든가 이렇게 다국어 처리하다 보면 문자를 자를 때 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니코드를 사용해서 문자를 자를 때 정확하게 에러가 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요 커스트링 유니코드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서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세자만 딱 잘라서 출력해 주고 싶어요. 만약에 세자 이상 되는 거는 점점점 붙여서 출력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안녕하세요 해서 세자만 출력하면 안녕하 6자 안녕하 점점점까지는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자 요걸 바꿔 써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 점점점 이렇게 출력되게 해주고자 한다는 거죠. 총 6자만 출력되는 거예요. 전체 문자열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게시물 중에서 요만큼의 공간에서 뭐뭐뭐뭐뭐 나머지 점점점 이렇게 이제 출력해 주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기능 구현할 때 이렇게 커스트링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의 유니코드 형태. 지금 유니코드는 제가 따로 가져오진 않겠습니다. 근데 유니코드 형태로 구현하고자 한다. 그럼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그 이모티콘 아이콘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에서 길이가 좀 틀리더라고요. 일반 커스트링을 자르게 되면 중간에 유니코드가 깨져가지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두 번째. 이런 건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거니까 6자만 출력했을 때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한데요. 일반적인 한국어, 영어, 뭐 태국어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요. 어느 문제에서 어디 부분에서 요거 커스트링 할 때 잠깐만요. F12번 눌러서 코드로 참가할게요. 요 코드를 쓰는 게 좋고요. 어떤 문자를 자를 때는 요 코드로 그냥 이제 서브스트링으로 잘랐을 때는 유니코드 이모티콘 자를 때 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커스트링도 넣어놨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는 전혀 문제 안 되는데요. 유니코드 같은 경우를 쓴다. 유니코드 뭐 이모티콘 같은 걸 쓰게 된다. 그런 경우는 커스트링 유니코드 요걸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특정한 문자열을 랭스로 잘라주는 기능을 이렇게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똑같은 내용을요. 자, 여기다 네임스페이스 추가 놓고요. 그러면 됐고요. 스트링 라이브러리 커스트링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커스트링 확장 메서드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자체가 텍스트박스 1.text가 문자열이잖아요. 요거의 커스트링 유니코드 이런 식으로 확장 메서드 형태로 구현을 해줘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확장 메서드로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실행시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 점점점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다만 어떤지 코드를 표현한 방법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전체에 커스트링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커스트링 유니코드라는 게 확장 메서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this라는 이름의 키워드에서 문자열 점 커스트링 유니코드의 몇 자 이런 식으로 확장 메서드 형태대로도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모양으로 호출해 주셔도 되고 요 모양으로 호출을 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나머지 모든 기능은 제 강좌 중에서 게시판 강좌, 완성형 게시판 강좌, 단넷노트라는 이름의 완성형 게시판 강좌에서 다 쓰는데요. 일단은 자 여기까지만 클래스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보드 라이브러리 테스트 이렇게 만들었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요. 특정한 파일 사이즈가 만약에 넘겨져 와요. 특정한 파일 사이즈가 넘겨져 오면 그 사이즈를 변환시켜서 파일에 대해서 특정 사이즈가 넘겨져 오면 그 사이즈를 변환시켜서 그 메가바이트 또는 킬로바이트 이렇게 이제 단위를 붙여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까 테스트 페이지에서 그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일단은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사이즈, 파일 크기가 일반 바이트 단위로 들어온다고 가정하고요. 일단은 실행시켜 놓고 자, 요거에 대해서 모양만 잠깐 보고요. 만약에 파일 사이즈가 1이 들어오면 1바이트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1024가 들어오면 1kB가 들어오는 거고요. 1048, 576바이트 이상이면 1MB 이런 식으로 그 사이즈에 맞게 뭐가 출력되게 파일에 대한 사이즈가 출력되게 한번 기능을 구현을 해보는 기능을 뭐 이제 라이브러리화 시켜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에서 레이블의 텍스트에는 그냥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값이 그대로 출력되면 어떻게 되고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요거를 컨버트 시켜서 convert to integer 32로 int 32로 21억까지는 가능하겠죠. 시켜놓고 얘를 뭐에다가 이제 넣어줄 수가 있냐면 이제 이번에는 보드 라이브러리 convert to file size라는 이름의 메서드에다가 int 값을 넘겨주게 되면요. int 값을 넘겨주면 알아서 얘가 문자열을 반환시켜 줍니다. convert to file size가 문자열을 반환시켜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번 실행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시켰을 때 나중에 이제 게시판에 자료실에다 파일을 업로드했는데요. 파일 업로드했는데 파일 사이즈가 123바이트예요. 그럼 123바이트면 123이면 파일 사이즈 123이면 123바이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1024면 1023이 2의 10승이어서 1kB입니다. 그러면 뭐 1024바이트라고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1kB 단위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2048이면 그거에 맞게 2kB에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00000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바이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그 바이트에 맞게 사이즈를 표시해주는 이제 메서드를 한번 만들었다는 거죠. 킬로바이트 단위냐, 그냥 바이트 단위냐, 킬로바이트 단위냐, 메가바이트 단위냐 이런 거를 계산해주는 기능 같은 경우는 구현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보드 라이브러리의 convert to file size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잠깐 볼까요? F12번 눌러서 잠깐 가보면 이렇게 1048576이면 메가바이트, 1024보다 크면 킬로바이트, 그렇지 않으면 바이트를 붙여줘서 사용을 해주고자 한다. 기가바이트는 한 번 더 2에 30승 해가지고 한 번 더 if문으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간단한 기능, 이러한 간단한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웹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다 보면 자주 이제 사용된 어떠한 함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묶어놓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웹 프로젝트에서 가져다 써서 유용하게 가져다 쓰는데 뭐 딱 한 번만 쓸 거는 뭐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 번 반복돼서 사용이 되더라. 그런 경우는 클래스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